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인 반딧불이 묘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굳이 찾아서 봤다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브리에서 나왔던 작품들은 보통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작품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의 신비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고 암울하며 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주인공들이 죽게 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작품인데요. 그런 반딧불이의 묘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소년이 나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세이타의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때는 세이타가 사는 마을의 공습에 시작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세이타는 어머니를 먼저 대피시킨 후 여동생을 데리고 방공호로 향하는데요. 도착하기 직전 전투기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있는 방공호는 이미 공습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세이타는 황급하게 여동생인 세치코를 데리고 근처 하수구로 피해서 공습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공습이 끝난 후 도착한 방공호에서 어머니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친 사실을 알게 되죠. 공습으로 크게 다쳤던 어머니는 결국 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매는 해군 장교인 아버지에게 연락이 닿기 전까지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는데요. 어머니의 유품 등을 팔면서 쌀값에 보태며 생활을 이어나가지만 점점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세이타는 어머니가 저금해둔 돈으로 물건을 구해오며 밥을 따로 해먹기 시작하죠. 결국엔 차별과 구박을 못 이기고 동생인 세치코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습을 위해 파놓은 굴에서 생활하게 되죠. 처음엔 괜찮아 보이던 남매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어 갔고, 여동생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사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도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데려가 보지만 의사는 영양실조라며 잘 먹는 것만이 답이라는 말만 해주고 맙니다. 세이타는 아픈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저금해둔 돈을 찾으러 갔다가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해군인 아버지가 소속한 연합함대가 괴멸하여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도 알게 됩니다. 결국 전쟁 고아가 된 아이들, 세이타는 충격을 받지만 동생을 살리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텨냅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끝내 죽고 말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한 세이타가 역에서 쓰러져 죽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함 그 자체인 작품입니다.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애니메이션에 무슨 괴담까지 얽혀있는 것일까요? 작품 속에서 여동생이 죽음에 이른 이유는 바로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 아니라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 어디에도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법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 마을이 공습에 이어진 후 아이들이 비를 맞는 장면과 마을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반부의 대사를 통해서 공습 때 마을에 있던 공장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아이들이 맞은 비에 유해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여동생이 눈에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과 초등학교에서 눈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공습 때문에 방공호에 대피했을 때 몸을 긁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땀띠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유해물질로 인한 피부 질환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때는 친척집에 머물며 잘 먹고 있던 시기인데요.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이라면 그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들은 유해물질로 인해 몸이 망가져가는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죠. 이후 집을 나가서 굴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설사를 동반하며 피부는 더욱 악화되어 가는데요. 이때도 오빠는 밭을 서리하고 빈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쳐와 동생의 밥만을 챙겨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여동생의 식욕은 점점 떨어져 갔고, 병원에 진찰 이후에도 최대한 음식을 구해와 먹이려고 하지만 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먹여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런 증상 역시도 영양실조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같이 비를 맞았는데 오빠만 멀쩡하고 동생만 유해물질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생이 눈에 비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눈에 맞은 유해물질이 원인이었다면 당연히 눈에서부터 이상 증상이 생겨야 하는데 눈은 끝까지 멀쩡했죠. 정말 여동생은 영양실조가 아닌 유해물질로 인해서 죽어간 것이 맞을까요? 2018년 트위터에서 반딧불이 묘 포스터에 숨겨진 무언가가 발견되면서 이 포스터가 여동생의 죽음이 영양실조가 아닌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포스터에는 세치코가 반딧불이를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는 세이타가 여동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포스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반딧불이처럼 보이는 사이사이 불빛이 뭔가 다르게 보이죠. 또 하늘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얼룩 같은 것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밝게 조절해보면 숨겨져 있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를 확인하고 포스터를 보면 지금까지와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반딧불이와 비슷하게 보였던 불빛들이 이제는 전투기에서 떨어지는 포탄의 빛처럼 보이죠. 그냥 전쟁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이유로 넣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아이들이 그 불빛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공습과 여동생의 사망이
관련이 있는 것을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터에는 이런 전투기의 사진을 왜 이렇게 안 보이도록 넣어놨을까요? 진짜 여동생의 죽음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유해물질 때문일까요? 한 언론사가 해당 괴담에 대해서 지브리의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지브리 측에서는 당시의 제작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 이유를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역시 저희 쪽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죠. 사실 여동생의 죽음은 오빠의 철없는 행동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사촌 집에서 지낼 당시 남매는 마을에 소속되면서 쌀과 배급을 받을 수 있었고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었죠. 또 사촌들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구박하거나 학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이타는 자식들에게만 흰쌀밥을 주고 본인들에게는 죽을 주는 모습이 차별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아주머니의 자식들은 학교를 다니고 돈을 벌고 있던 입장이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세이타는 학교에 가라는 말에도 학교가 공습으로 인해 없어졌다며 학교도 가지 않았고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소방활동을 하라는 말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저 동생만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여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마을에 소속되지 못하게 된 남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을 배급받지 못했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도 뒷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먹어버리며 점점 상황이 나빠져가죠. 고물상 주인들은 다시 친척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하지만 세이타는 아픈 동생을 보면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친척집에 돌아갔다면 여동생은 어른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결국 여동생은 오빠의 결정으로 인해서 보호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악조건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오빠의 선택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받았던 어린 여동생, 자신의 유일한 전부를 잃은 오빠의 비참한 죽음까지 담겨있던 비극적인 애니메이션. 여러분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신가요? 반딧불이의 묘편의 여우였습니다.